아름다운 휴식과 품격 있는 교육이 함께하는 라이프스타일 교육TV 홈스쿨 살롱 김은영입니다. 여러분 1시간 만에 다시 녹음하는데 제 목소리 좀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인도산 진저티를 마셨거든요. 커피를 마시려다가 여러분 인도 짜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인도 스타일 그 밀크티 가을에 정말 잘 맞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더 리치 키스 캐머런 스미스의 더 리치 세 번째 연금술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라. 이번에는 또 우리에게 어떤 연금술을 아이디어를 줄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백만장자는 수입원이 여러 개지만 보통 사람은 한두 개의 수입원만 있다. 그러네요. 돈을 물고기라고 생각해보자. 만약 어부에게 낚싯대가 2개라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한 소리다. 물고기를 잡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낚싯대가 5개라면 물에 들이운 낚싯대가 많을수록 물고기를 잡을 확률은 물론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수도 많아진다. 돈도 마찬가지다. 수입원을 다양하게 개발한다면 백만장자가 될 확률도 높아진다.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해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1명이라면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해 경제적 자유를 얻은 백만장자는 12명쯤 된다고 보면 된다. 정말 지혜네요.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정말 이거 월급이 중요한 이유 아시죠, 여러분? 여러 개의 수입원을 확보하는 비결은 바로 수동적 소득, 임대, 이자, 배당 등 능동적인 경제활동 없이 창출되는 소득의 종류로 흔히 불로소득이라 부른다. 수동적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수동적이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관리와 운영에 시간과 수고를 최대한 적게 들인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전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같이 들었었죠. 백만장자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사업을 더 잘 운영해줄 팀을 꾸리는데 타고난 감각이 있다. 백만장자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사업을 더 잘 운영해줄 팀을 꾸리는데 타고난 감각이 있다. 이건 저는 정말 공감해요. 대체적으로 돈을 좀 많이 벌으신 분들을 보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용할 줄 알더라고요. 그 이용이란 단어가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입원을 다양하게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든지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바로 저 자신이네요.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경제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렇구나. 그뿐 아니라 당신 외에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믿음은 상당히 교만한 발상이다. 인정. 저 정말 교만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백만장자는 이와 다르게 생각한다. 세상에는 재능이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백만장자들은 자신만큼 어쩌면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보통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먼저 팀을 꾸려라. 백만장자는 절대 혼자 일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잘 어우러져 일하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이 덕분에 큰 이득을 얻는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단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만들고 각자의 능력에 맞게 업무를 안배할 줄 알아야 한다.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만들고 각자의 능력에 맞게 업무를 안배할 줄 알아야 한다. 어느 조직이든 리더에게는 정말 중요한 소양들이죠. 사람들이 상호협력하며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백만장자는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사람들로 팀을 꾸린다. 팀 내 경쟁의식이 높아지면 서로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어렵다. 누가 가장 큰 공을 세웠는지 따지고 계산하지 않을 때 상상도 못할 성과가 따라온다. 누가 가장 큰 공을 세웠는지 따지고 계산하지 않을 때 상상도 못할 성과가 따라온다. 여러분들 앨런 머스크 그 우주 왕복선 발사에서 성공했을 때에 그 팀원들이 동시에 지르던 그 환호, 그 기쁨들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 바로 그게 아닌가 싶어요. 한 명의 능력치가 아무리 대단해도 서로를 믿고 최선을 다하는 팀이 함께할 때 훨씬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정말 그렇죠. 팀원들끼리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선 규칙을 정해야 한다. 팀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팀을 꾸리기 시작하는 단계라면 팀원들이 직접 규칙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존 팀에 새 팀원을 들이는 상황이라면 팀 내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팀에 합류시키지 않아야 한다. 규칙을 어기는 팀원에 대해서는 팀 차원에서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 규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규칙이 효력을 발휘한다.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규칙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처음 팀을 구성할 때 다른 팀원의 지적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들로 팀을 꾸려야 한다. 서로의 의견의 차이,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생각을 수용할 때 또 다른 시너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잘못을 지적했을 때 화를 내거나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은 태도를 바꾸거나 팀을 나가도록 해야 한다. 어찌 보면 기존 제가 그 교사로서 조직에 있을 때의 태도가 아니었나 싶네요. 승리하는 팀에는 분노가 자리할 여유가 없다. 분노는 교만함의 표현이다. 겸손함에는 위대한 힘이 있고 겸손한 태도를 갖춘 팀은 위대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주역에서도 보면 이 겸을 정말 중요한 변의 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이네요. 겸손함에는 위대함이 있고 겸손한 태도를 갖춘 팀은 위대한 성과를 낼 수 있다.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겸손한 사람은 배움에도 열려 있다. 백만장자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들은 매출이고 수익이며 막대한 수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팀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백만장자는 결코 혼자서 돈을 벌지 않는다. 자산을 더욱 빠르게 늘리는 법. 나의 멘토인 니도 쿠페인이 말한 의도적 일치. 개인의 인생에서 일, 가치, 흥미 등이 긴밀히 연관되어 서로를 보조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상적 상태를 말하며 이 책에서는 비즈니스를 중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찌면 이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져 있다는 연계론적 관점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네요. 의도적 일치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성공적으로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다. 의도적이란 무엇인가를 고의로 행하는 것으로 계획이나 심사숙고한 끝에 탄생한 결정이다. 그리고 일치란 연결성, 연관성, 동조를 의미한다. 연관된 것들이 조화롭게 운용되는 것을 뜻한다. 의도적 일치는 주로 초고소득층이 잘 활용한다.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각각의 수동적 소득원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의도적 일치의 핵심이다. 새로운 수입원이 될 사업이나 일을 시작할 때는 오롯이 여기에만 집중해야 한다. 집중력은 강력한 힘이자 세상의 모든 백만장자가 지니고 있는 무기다. 집중력은 강력한 힘이자 세상의 모든 백만장자가 지니고 있는 무기이다. 자신의 삶에 의도적 일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삶이라는 큰 그림에서 몇몇 특정한 요소에 레이저처럼 좁고 강렬하게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특정 인물을 밝게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처럼 삶을 전체적으로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보면서 세부 구성 요소가 잘 굴러가도록 만드는 일은 집중력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수동적 소득이 발생하는 한 두 가지 수입원보다야 서로 상관없는 여러 개의 수동적 소득원을 확보하는 편이 훨씬 낫다. 또한 여러 개의 수동적 소득원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법을 배운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수입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낚싯대는 하나보다 여러 개일 때 물고기를 더 많이 잡으며 어망을 이용하면 물고기의 양은 더욱 늘어난다. 백만장자는 불을 축적하는 어망을 여러 개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비즈니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라.
어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낚싯대 하나보다는 4-5개를 설치하는 편이 훨씬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의도적 일치는 낚싯대를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의도적 일치는 어망을 던지는 것과 같다. 자, 낚싯대를 여러 개를 두는 쪽과 어망을 던지는 쪽,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많이 물고기를 잡을 것 같은가? 의도적 일치는 당신이 몸담은 모든 비즈니스를 한데 어우러지게 하고 각 비즈니스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해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준다. 의도적 일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도성이다. 의도적 일치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수입원이 하나 있고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고 싶다면 새로운 수입원이 기존의 수입원을 보완하고 첫 번째 수입원이 새로운 수입원을 뒷받침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해야만 한다.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일이죠. 이러한 시스템은 이런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우리 삶에 많은 그 요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일상생활에서도 연계해서 가고 융합적으로 가는 것들, 수입원들이 시너지를 내고 있는가, 첫 번째 수입원을 바탕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가. 저도 사실은 교육이 아니라 돈 버는 쪽으로 처음부터 시작했다면 상당히 잘했겠는데요. 투잡과 의도적 일치는 전혀 다르다. 투잡은 두 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의도적 일치는 상호 보완적이라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빠르다. 상호 신뢰성을 보장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첫 번째 수입원의 고객을 두 번째, 세 번째 비즈니스의 고객으로 끌어올 수 있는가. 의도적 일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교적 낯선 개념인데다 상당한 고민과 계획이 필요한 일이다. 여러 개의 비즈니스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의도적 일치를 통해 자산이 기적처럼 불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일 저 일 버리고 정신없이 뛰어다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모든 일을 자기가 직접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일을 하고자 해도 이게 정말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비즈니스라는 관점이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이 있는 사람은 보통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단언컨대 두 번째 일은 첫 번째 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수동적 소득원에 집중하고 팀을 꾸리고 의도적 일치를 적용한다면 이리저리 뛰어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실행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동적 소득, 팀, 의도적 일치 이렇게 세 겹으로 엮인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한데 엮여 탄탄한 재정적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이다. 키스 캐머런 스미스가 세 번째 연금술에서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교직 생활했던 걸로 비추어 보니까 이해가 금방이 되네요. 선생님들이 보통 그 교과서 내용이 너무 많고 애들 학습시킬 게 너무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코드로 거기에 모든 그런 배움의 컨텐츠들을 녹여내서 체험 수업도 하고 인성교육도 하고 예방교육도 하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디자인을 조직화해 넣으면 그 배움은 그냥 이루어지거든요. 사실 다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시간과 신뢰하는 팀 그리고 연결성 이런 것들이 모두 부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겠네요. 백만장자 금방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연금술로 가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꾹!